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이제 경기 남부까지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신혼집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과 용인 사이 출퇴근이 가능한 수인 분당선 역세권을 위주로 전셋집을 찾고 있는 모 신혼부부는 공인중개사마다 돌아오는 비슷한 말을 듣고 있는데요. 매물이 없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라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나마 나온 집들도 예산을 훌쩍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는지, 5월 이후에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월 초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이 17,745건입니다. 2월 중순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이 14,754건입니다.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약 17%가 사라졌습니다. 서울도 매물이 줄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곳이 바로 경기 남부, 이른바 직주 근접 선호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만에 전세 매물이 약 46%가 감소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9%가 감소하고요.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37%가 감소했습니다. 군포시는 32%가 감소를 했고요. 즉 서울은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내려가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요가 몰리는 구간에서 정작 전세 매물은 더 빨리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 기준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 전주 대비 0.32%, 전국 1위의 상승률입니다. 광명은 전주 대비 0.21%, 용인 수지 0.18%, 수원 영통 0.18%, 의왕 0.17%입니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인 0.1%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1년 사이에 1억 원이 넘게 뛰다 보니 세입자들이 여길 떠나면 더 비싸다는 걸 알기에 웬만하면 눌러 앉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갱신권까지 다 써서 4년 꽉 채운 분들은 이제 더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올해 경기도의 신규 입주 물량은 약 6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작년보다 13% 이상 줄어들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도 부족한데 기존 전세 매물까지 줄어드니 체감 전세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거주지 고착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가면 더 비싸다. 차라리 지금 집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이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율이 39.2%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34.1%에서 5%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인기 지역일수록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갱신 비율이 무려 53.6%였습니다. 성남 분당은 49.7%, 하남은 49.5%입니다. 거의 절반이 그냥 기존 집에 눌러 앉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겹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거나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매매 전환을 못하고 계속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이 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전세 끼고 매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의 효과입니다. 세입자들은 2+2, 최대 4년까지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서 한 번 들어간 집에 버티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들어갈 전세 물건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임차인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10일부터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5월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월 10일 이전까지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때 빨리 팔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전세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를 낀 집의 매도를 허용한다는 건데 최근 규제 완화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2년 내에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 팔리면 당장 전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최대 2년 뒤에는 새 집주인이 이제 제가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매물을 시장에서는 시한부 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면 연장이 안 되는 구조죠. 결국 기존의 세입자는 목돈을 더 마련해서 다른 전셋집을 찾거나 역세권 선호 지역을 포기하고 더 외곽으로 밀려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요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유세 강화까지 이슈가 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전세 월세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월세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가장 중요한 실수요 주거 환경입니다. 이런 실수요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임차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응징한다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취약한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임차 시장.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